안녕하세요. 네, 국립생태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생태학이라는 학문 또는 동물행동학 때로는 사회생물학 이렇게 부르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오래 강의하다가 한 1년 반 전에 우리 정부에서 국립생태원이라는 걸 충남 서천에 만들었거든요. 초대 원장 일을 좀 해봐라 그래서 지금 내려갔는데, 대학에 있을 때 학과장도 한번 안 하면서 참 미꾸라지처럼 잘 빠지고 혼자 강의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년에 제가 지금 안 해보던 행정일 하느라고 저도 고생이 좀 많습니다. 장병 여러분 앞에서 고생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속도로 볼 때 가장 빨리 고령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빨리 고령화하고 있으면 2017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2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묘하게 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떤 걸 겪게 되느냐?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직장을 5번 갈아탈 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그냥 평생 직장 하나 가지고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환갑잔치 받으시거나 못 받으시거나 대충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60에 은퇴하고 나머지 거의 40년을 뒷방 노인으로 앉아가지고 밥 갖다 주면 잘 먹고 잘 살리라, 택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이제 군대 생활 끝내고 대학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는 빨리 직장을 얻어도 20대 후반부터 일하게 되는 거죠. 자, 30부터 일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30부터 90까지 일한다라고 치면 노동 인생만 60년이 됩니다. 만약에 100세까지 일한다 그러면 70년을 일해야 됩니다. 나는 70년을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오겠다. 그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100명 중에 임원이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그러죠. 그럼 나머지 99명은 40대 중반에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40 중반부터 그러면 집에 앉아서 놀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직장을 찾으러 다닐 겁니다. 거기서 한 10년 일하다가 또 다른 직장을 찾을 겁니다. 또 10년 일하다 찾을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직업을 5번을 갈아탔구나,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학을 다니다가 오셨다 그러면 전공 지금 달랑 하나 하고 계시는 거죠. 되게 부지런한 분이 부전공 하시기도 하고 복수 전공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수 전공 하는 학생들 저도 대학에서 가끔 보는데, 두 전공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런 친구 별로 못 봤네요. 죽을 똥을 싸면서 양쪽을 겨우 허덕이면서 하고 나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이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학에서 여러분이 역량을 갖추는 건 한 분야, 잘하면 2분야인데 그거 가지고 직업 5번을 똑같은 분야에서 울거먹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연암 박전 선생님, 타산 정약용 선생님,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드시든 자유롭게 섭렵하시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빈치 같은 사람 있어요? 과학과 예술을 그냥 완벽하게 다 하는? 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정조임금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 수원에 화성을 축조한 일입니다. 그걸 정조임금님 혼자 하셨습니까? 정약용 선생님하고 같이 한 겁니다. 자, 어느 날 정조임금님이 정약용 선생님 탁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짐이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그게 요즘식으로 하면 신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상관뭐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다녀오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 저 벼루에 먹 갈아서 글 쓰던 양반이 갑자기 10장 딱 이제 완장 두르고 그 수원에 가신 거예요. 갖고 그 세계 건축사에 빛나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장에 갔더니 또 인부들이 이거 무거운 거 들어올려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거중기 또 딱 개발해줘요. 기계공학도 그냥 박사학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만약 우리 곁에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신다. 그분이 토목공학, 기계공학, 건축 이런 거를 다 두루두루 문학에, 철학에 그냥 쫙 다 해내실까? 죄송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기도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저분들이 아까 얘기한 제가 그분들이 다 활동하던 시절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의 총량이 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사시던 시절에 토목공학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청나라 가서 아마 집 짓는 법 책 한번 슬쩍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쳤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 덕택에 그 2세기 동안 우리가 축적한 지식의 총량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양이 된 겁니다. 별로 지식이 깊지 않던 시절에는 한 양반이 아무데나 막 파고 돌아다녔습니다. 조금만 파면 바닥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약용 선생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정약용으로 남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두루 잘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다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전공을 하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죠. 21세기로 쑥 넘어오면서 축구에는 히딩크 감독이 또 우리나라에 오더니 나는 한 포지션만 소화하는 놈은 싫다. 어디다 갖다 놔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를 원한다. 그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을 탁 발굴을 하지 않나. 기업에서도 옛날처럼 전공 하나 하고 달랑하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언제든 융통성 있게 다른 데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한 우물만 파다간 잘못하면 쪽박을 차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첼로하는 장한영한테 덕담을 하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깊이 파려면 이 석유시 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뚫는 게 아닌 다음에는 삽질할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군대에서 종종 하시죠. 파는데 팔 때 이만한 거 하라 그러는데 그거 지름 딱 재가지고 딱 그만큼에서 그거 도려내는 분 계세요? 그 고문관이죠. 그러면 그냥 딱 보고 저거 묻으라고? 그럼 그거보다 넓게 삽질 시작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깊이 파려면 넓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넓게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파라는 얘기입니다. 예, 평생을 노력한들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십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학문을 무슨 재주로 다 긁어서 파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통섭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개념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푸는 시대가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이 됐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문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 전공은 한 열 몇 개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전 우리처럼 내 전공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때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시대에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서 옆에 우물도 기웃거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자연과학을 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야 되고요. 인문학을 하면서도 자연과학이 어떻게 되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구하고라도 협업이 가능한 그런 사람, 그런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통섭형 인재가 돼야만 여러 직업을 여러분이 평생 옮겨 다닐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주 노골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텐데요. 야, 너 그런 거 하다 밥이나 먹겠느냐?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분야들의 줄서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제가 단언컨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여러분이 이 다음에 그 분야의 주역이 됐을 때 또 계속 잘 나갈까? 여러분이 그 분야의 주역이 된다는 건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를 내다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계속 잘 나갈 거다? 전 제 목숨을 걸 자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자, 내가 어디 가서 줄을 섰는데, 군대에선 제일 좋은 얘기잖아요. 줄 잘 서라는 얘기. 줄을 섰는데 앞에 몇 사람 없어요. 이건 기가 막힌 행운이라는 겁니다. 내 분야가 언젠가 뜨기만 하면 난 그냥 세계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분야의 제일 뒤에 서본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랑 평생 경쟁해야 되고요. 내가 앞줄 정도 갔을 때는 이 분야는 더 이상 좋은 분야가 아니라 저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럼 난 평생 고생하고 이건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줄 긴 데는 무조건 피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분야를 무조건 가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서 섰는데 역시나 사람 몇 사람 없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언젠가 더 전략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개미를 평생 제일 오래 연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 박사학위는 개미로 하지 않았고요. 조랩터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곤충. 여긴 제가 큼지막하게 찍었습니다만 요 몸 길이가 머리부터 요 끝까지 2mm입니다. 2mm 이렇게 작은 건데 저런 곤충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참 하찮은 걸 연구했구나. 이제 그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연구 주제로 잡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왜? 아무도 전 세계에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유일하게 혼자서 하니까 그냥 1인자가 그냥 되더군요. 1인자 되는 거 간단해요. 줄 짧은 데 가서 쓰기만 하면 1인자 됩니다. 근데 만일 이런 연구가 전혀 쓸모없는 연구로 그냥 끝까지 남았으면 뭐 저도 운 나빠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았겠지만요. 세상이 변해주더군요. 반드시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연구들, 생물 다양성 연구, 기후변화 연구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세상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짐 캐리가 또 어느 대학에서 한 그 졸업 축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진짜로 웃기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코미디언이 됐으면 이건 완전히 뭐 히트를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다.
했다는 겁니다. 회계사. 그 아버지가 그 안정적인 직업 회계사를 하다가 40대 중반에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정적인 직업에서도 쫓겨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자기는 어려서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도 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아하는 일 하다가 망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자기는 저 아버지의 그 재능을 이어받아서 자기는 그냥 코미디언 했다는 겁니다. 예, 기왕에 망할 거면 재밌게 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도 몇십 년 살았는데요. 제가 주 전공이 관찰인데, 이제 동물들 관찰하는 게 제 평생 한 일인데, 제가 인간 사회를 쭉 관찰해 본 바 느낀 겁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굶어 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럼 난 왜 굶느냐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할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지금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사시나요? 절대로 아니죠.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서 굶는다? 이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먹고 삽니다. 너무 먹고 사는데 너무 기죽지 말자고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이건희 회장이 돼야 되는 것처럼 돈에 의해서의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먹는 건 저절로 해결됩니다. 물론 그 좋아하는 분야가 별로 잘 나가는 분야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사실 겁니다. 하지만 돈 좀 더 벌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날리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마 훨씬 좋은 일일 거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서 밀러라는 저 작가가 쓴 책인데요. 아인슈타인 앤 피카소라는 책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과학의 천재고요. 피카소 예술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 두 천재가 완전히 다른 천재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달랑 두 개로 그냥 만루 홈런, 장외 홈런 딱딱 때리고 그냥 끝낸 사람입니다. 저 양반은 타율 같은 건 신경 안 쓴 양반이에요. 근데 피카소는 전혀 다르답니다. 이번 얘기가. 피카소는 우리가 기억하기는, 저도 피카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작품들로 기억합니다. 아비뇽의 여인들, 저 세 사람의 음악가,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든 참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모아놓고 피카소 위대한, 이건 제 아들이 옛날에 그린 거랑 되게 비슷하고요. 이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랑 참 비슷하고, 저거는 뭐 저기 카드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피카소 이런 것들도 그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피카소는 아마도 화가 중에서 이 사람만큼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없답니다. 무지무지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루타도 맞았고 어느 날 운 좋아서 홈런도 몇 개 나왔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천재입니다. 피카소가 천재성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처럼 그냥 한 번에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다가 그것들 중에 몇 개가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천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예전에 쓰면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대학에 있다 보면은 대학원생들 논문 안 쓰냐고 물으면,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실험 다 끝났는데 빨리 쓰면 되지 무슨 준비. 예, 아직 결과가 확실히 안 나왔어요. 뭐 계속 이래요. 뭐 하는 짓이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공 들어올 때까지 이러고 기다려요. 첫 타석에서 홈런 치려고 다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왜 첫 타석부터 홈런 쳐요? 첫 타석에는 번트 내고 나가도 돼요. 저는 제가 최초로 쓴 논문이 한 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단번에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아는 한 아인슈타인 거의 없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마 다 아인슈타인은 아닐 거라고 제가 그냥 폄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아닌데 아인슈타인처럼 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피카소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든 도전해보고 꼭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데 가고 더 작은 곳에 가서 내가 클 수 있는 곳이면 가서 도전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중에 뭔가가 맞을 겁니다.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언젠가는 성공하는 겁니다. 요즘은 창업의 시대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대단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엄청나게 여러 번 실패했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덤비니까 언젠가 성공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살다가 보니까 한참 열심히 걷다가 보니까요. 저 앞에 누가 걸어가는데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걸어가더라고요. 제 주제에 제가 아인슈타인을 따라잡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 한 번도 꿔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은 절대로 제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무지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저쯤은 가더라고요. 제 눈으로 아인슈타인 등 정도는 보입니다. 저 그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뭘 바라십니까? 걸으면서 아인슈타인의 등이 보이는 정도로 성공했으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피카소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열심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먹게 돼 있고 반드시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 잘 하시고요. 전역하시면 학교 돌아가거나 또 직장에 돌아가서 기죽지 맙시다. 뭐 세상에 처음부터 잘난 놈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일 하여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다음 걸로 연결되고 또 다음 걸로 연결돼서 언젠간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보면서 한 번에 홈런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보입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찾으면 달리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